가장 큰 이유는 주식으로 얻는 수익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도 한우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늘찬 목장입니다. 요즘 낮은 은행금리와 자산가격 폭등으로 월급만 모아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까지 이러한 재테크가 열풍입니다. 저도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다른 투자 자산들 대신에 한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예정인데요.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들어두시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상 뒤쪽에 담아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주식은 매우 위험하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요. 저도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관련된 책이랑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 나는 주식을 할 만큼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주식을 가장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들의 큰 돈을 투자받아서 그 돈을 굴리는 일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업으로 하는 분들이니까요.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해서 또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펀드 매니저조차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내기를 하나 제안하는데요. 미국의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50만 불, 하나로 약 6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니저들은 이 내기를 쉽게 수락하지 못했고요. 한 헤지펀드 운영사가 내기를 받아들였지만 연평균 2.4%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결국에 내기에서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워렌 버핏의 S&P 500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8.5%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결과적으로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평균 수익률도 내지 못한 거죠. 이런 관련 자료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전문 펀드 매니저들조차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기기가 힘든데 내가 본업을 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주식 관련 공부를 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를 한들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평균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투자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고 안정적이니까 오히려 본업이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만 소개하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IVV에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나스닥에는 원화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ETF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요즘은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우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수익률인데요. 방금 사례에서 나온 미국의 S&P 500 지수의 수십 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8% 정도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꽤나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요.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자기가 죽으면 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이겠죠. 그럼 한우의 수익은 어떨까요? 저희 한우 농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전 영상에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 요인으로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지만
대략 저희 농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 흔히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 대신에 상가나 건물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죠. 많은 분들이 다달이 월세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서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월세를 받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의 투자 수익률은 보통 3에서 5% 내외입니다. 물론 다른 투자 자산보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 법적인 규제나 세금 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통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얻어서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의 대부분을 제가 낼 수 있는 수익률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한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예요. 주식 투자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평범한 분들이라면 한우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우의 수익률이 충분히 만족할 만할 정도로 높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우를 통해 얻는 수익을 다시 한우에 재투자를 하면 단리가 아닌 복리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에 또 수익이 붙는 형태죠. 복리와 관련해서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72를 연간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법칙으로 만약 15%의 연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은 약 4.8년,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5년 안에 2억이 되고 5억을 투자하면 5년 안에 10억이 되죠. 이게 한우 농장 중에 규모가 큰 농장들이 금방금방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한우값이 많이 올랐던데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냐. 한우값이 폭락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수익률은 지금처럼 한우 가격이 오르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2016년도와 18년도에 태어난 송아지들을 2년 정도 키워서 18년도와 20년도에 판매해서 얻은 수익률입니다. 지금은 농장에서 20년도에 태어난 송아지들을 220마리 정도 기르고 있는데요. 내년 추석 전후로 모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모든 소를 출하하고 나면 농장의 수익률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우가 어떻게 투자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건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우는 내가 직접 사료도 주고 소도 돌봐줘야 하는데 이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이죠. 저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체가 완전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하죠. 하지만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상장된 그 수많은 기업을 수백 혹은 수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주식 시세창을 들여다보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노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결국 많은 지역과 여러 매물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투자처를 선정했을 것이고 거래를 할 때에도 좋은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 위해서 상대방과 심리적인 줄다리기도 했을 겁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촉 문자나 전화도 해야 할 것이고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수리를 하거나 하는 일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결국 나의 시간과 품이 들어가는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관련한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의 조사였는데 생각보다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식은 54.2%가, 부동산은 41.5%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우도 노동이 들어가는 하나의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하는 노동의 양을 줄이거나 거의 하지 않는 수준까지 줄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목표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농부라고 하면 사실 돈이랑은 크게 가까워 보이지 않는데요. 게다가 소를 키우는 농부라고 하면 시간적인 자유도 없어서 가족여행도 제대로 한번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통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농부도 돈과 시간의 자유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생 소만 키우면서 보내거나 회사에서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요. 물론 돈과 시간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 그리고 의지도 있어야겠죠. 저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 한우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나 돈,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있으신 농가분들, 그리고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데 매일 힘든 노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저도 돈과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